198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폭증하는 가운데 1987년 제임스 번 등의 제안으로 1988년 이후 전 세계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민간단체가 각종 기념 행사를 열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백신 19죠. 백신이 나왔어요. 접종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돌았다 그랬는데 백신이 나왔죠. 그런데 이 에이즈는요, 완벽한 백신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부분 억제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치료제라고 허가를 받은 것이 완치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 서정식 국회의원께서 주관하시고 대한약사회가 그리고 한국가족보건협회가 함께,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기독여자절제회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 에이즈날 예방 행사를 조금 더 이제 영역을 넓혀서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어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사실은 아마 많이 언론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질병이 미궁 속에 있는 병이 굉장히 많고 에이즈만큼 미궁 속에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이제 답인데요. 오늘 그 예방이 더 이제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여기에 감염되어 계신 분들도 좋은 정보를 알아내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제주도 빼고 거의 전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혹시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우리 발제자이신 우리 윤정배 이사님께서 아마 포항에서 오셨죠.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내빈 소개할 때 다시 소개가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멀리서 왔는데, 나 더 멀리서 왔는데 섭하다 이런 분 계신가요? 올해는 제주도에서 오신 분 안 계셔서요. 포항이 제일 멋진 것 같고요. 지금 대구에서 오신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대구, 구미 쪽에서. 우리 송 국장님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계신 분, 그 다음에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전, 저기서, 자원봉사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박수,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와주신 성교육 소장님이신데요. 섬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청주에서 오신 분이 보이거든요. 청주에서 오신 분 좀 손들어 주십시오. 한 분 지금 오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천안. 천안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춘천, 맞아요. 춘천에 오신 분, 우리 한영환 대표님, 지금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셔요. 지금 혹시, 수지 분당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계십니까? 다 같이 박수. 이거 가까운 거예요. 이 정도는, 그죠? 멀리서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 기타나 서울 아니다. 계셔요? 서울이 아니다. 서울이 아니다. 기타 서울이 아니다. 어디서 오셨죠? 구리에서, 구리팀 다 같이, 구리팀이 많이 오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와주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 요번엔 특히 유난히 성교육 일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영혼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지금 체크하지 못한 분들께,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전국의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계 에이즈 날 행사 디셈버 1스트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영 대표님의 개회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이정선입니다. 저는 A랩 아카데미 출신으로 저도 지금 성교육에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더 뜻깊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본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되시는 내빈분을 위해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본 세미나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서정숙 의원님은 김주현 대표님과 같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시고 약물학 박사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변호사이시고 보금법률가 협회 대표이신 조배숙님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과 전문 의료인 한국가족보건협회 이사 윤정배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따뜻한 숨결교육연구소 소장 강현진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소미래연구소 소장 이한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 한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대표 박은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청주 4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대표 김주성님, 이미영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남 공감연구소 김주성 청주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김태연 글로벌 바른가치연구소 공동대표 서윤정 행동찾기연구소 송명희 밝은미래 공감연구소 신나라 부엘세바 성품연구소 오천근 바른인성교육연구소 윤원경 사회연구소 이미영 예스 한국가족연구소 이수연 스프링연구소 이성란 새로무지개연구소 이정선 밝은빛 가득한 연구소 정희정 기쁜 마음 상담연구소 조선숙 키다리나무 교육연구소 주향원 꿈톡연구소 지명선 차세대 바로세우기 연구소 천혜련 미래와 소망연구소 허경 밝은소리 밝은마음 연구소 이온유 호이마어스 연구소 송진영 리스타트 연구소 한지혜 더 레인보우 아크 연구소 이 대표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뺀 분이 계신데요. 우리 조우경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연합에서 오셨습니다. 일어나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모 저모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우리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대 홍영표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관심 가져주시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단체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공동적으로 주관해주신 국민의힘 서정수 국회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가? 그죠? 거리가 있어서 괜찮죠? 여러분 무척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하시는데 보니까 제 고향 대구분도 오셨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저희 국회의원 회관에서 포항 과메기 홍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 주제로.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수지에 살고 있는데 수지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연고지가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네 해서 더 반가웠습니다.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수 국회의원입니다. 전인 건강의 의미는 세계보건기구 WHO 선언에서 인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가족보건협회와 함께 지난해 올해도 디셈버 퍼스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6회째 행사를 준비하신 김지연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조배숙 보건법률가의 대표님, 그리고 2부 메시지 발표를 해주실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김지연 대표님은 제가 아마 옛날처럼 일찍 결혼했으면 제 딸 정도 되는, 네, 저보다 대학 23년 후배예요. 네네. 근데 참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선배로서 기특하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연간 신규 에이즈 감염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도 신규 감염자 증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2013년부터는 매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해 경우는 1,016명, 남자가 935명, 여자는 81명이 에이즈에 새로 감염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7%, 17명, 20대가 33.8%, 343명, 30대가 29.8%, 303명, 40대가 15%, 152명 순이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99.7%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남자 감염자는 58.3%가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서 41.7%가 이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되었으며 여자 감염자는 100%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었습니다. 문제는 남자 감염자 중 동성간 성접촉 비율이 2019년 56.9%에서 지난해에는 58.3%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45.9%와 비교하면 12.4%나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10대와 20대 에이즈 환자 증가 문제입니다. 연령대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는 문제죠. 10대, 20대 내국인 감염자의 경우 2011년 248명에서 2019년에는 469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익명검사 중단, 사회적 거리 강화에 따른 전파 감소 등으로 인해 신규 감염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10대와 20대는 312명, 38.1%를 차지할 정도로 감염 비율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에이즈 감염이 심각한데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동성간 성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국내 청소년 감염자의 대다수가 동성간 접촉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83.2%가 몰랐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에이즈 감염을 부르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원인 요법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만 하고, 콘돔으로 에이즈 예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정요법에 불과합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매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 맞추어 2016년부터 6년째 벌이고 있는 디셈버 퍼스트 청소년 에이즈 예방 캠페인에 전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에이즈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기성세대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의 에이즈 위험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캠페인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입법, 정책적 지원을 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윈 코로나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위원으로 또한 언어할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달려주신 의원님, 축사해주신 서정숙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보건법률가의 조배숙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법률가의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지연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서정숙 의원님 또 이렇게 같이 주관해 주시고 이렇게 오셔서 축사도 해 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서정숙 의원님 좀 눈여겨봤는데 그 여성과 보건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세미나를 아주 활발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제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행사 주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서정숙 의원님 국회에서 더 활발한 활동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전에 이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저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모르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또 참석하니까 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지연 약사님은 굉장히 그 약사로서 의학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있는 차별금지법이랄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좀 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김지연 약사님이 LF도 막 열심히 하시고 너무 열정적이시고 최근에는 수술까지 하셨는데 아직 회복이 좀 덜 되셨는데 이렇게 또 행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 박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오늘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저도 이제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서정수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새 코로나라 굉장히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 같아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질병관리청에 뭘 좀 물어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원래 이제 에이즈 익명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건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다른 일상적인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이 검사도 못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규 감염자 숫자가 좀 줄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1223명으로 보고가 됐는데 2020년도에는 1016명으로 보고가 됐어요. 근데 이게 줄었나?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걸렸으면서도 보건소 검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익명이고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가서 검사를 하는데 보건소가 하려고 하니까 바빠요 안 돼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못한 거죠. 근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걸렸을 수도 있는데 깜깜이 감염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일반인보다도 이 감염자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2배 이상
사망률이 높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게 좀 심각하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예, 건강인데요. 아까 우리 서정수건이 이 통계상 이 청소년들이 그 신규 감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85년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의학계에 보고된 게 우리나라는 에이즈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85년도에 딱 2명이 보고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2019년도에 전부 몇 명이냐면은 2020년도에 누적 감염자 수가 19,741명이에요.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이것도 통계 잡힌 게 그렇고 통계 잡히지 않은 숫자가 더 있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그리고 또 지금 어린 10대, 20대 애들이 하는데 그것은 그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한 그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행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고생스럽고 뭐 그러시더라도 지금 하시는 활동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귀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저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오늘 2부에서 우리 윤정배 이사님 포항에서 오셨다는데 보니까 치과 의사시더라고요. 근데 또 공대를 나오셨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신데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박진권 대표님, 박진권 대표님은 소개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안 오셨나요? 오늘 동영상으로 간단히. 동영상으로. 네. 그 다음에 강현진 소장님, 이한나 소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로 인사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너무 귀한 일이라 그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네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여기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제가 인상 깊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별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축사해주신 조대식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해 한국가족보건협회가 활동을 하는지 김지현 대표님의 소개를 잠시 듣고 활동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임의단체로 시작했다가 법인이 되었고요. 현재 에이즈 및 다른 성가치가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영상에서 아마 짧게 압축해서 소개가 될 것이고요. 모든 활동을 이 영상 안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순서를 이제 먼저 이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랑의 저금통 이제 그 동전 투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에이즈 예방뿐만 아니라 부족하나마 이미 감염인이 되신 분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자로 원래 오시게 되어 있는 분이신데요. HRV 감염인께서 이제 현장에 오시는 것보다는 계신 곳에서 영상을 잘 찍어서 함께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감염인으로서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신지 또 전달을 해주실 거예요. 곧 2부 순서이고요. 지금 먼저 이 영상으로 저희 이제 에이즈 예방 법인, 저희가 이제 서울시 질병관리청 승인 법인입니다. 활동 내용을 압축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디셈버 퍼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차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대한민국 가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에이립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서울, 구리, 천안,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대한민국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A립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서울, 구리, 천안, 아산, 화성, 수지, 대전, 청주, 대구, 강북, 부산, 부천, 분당, 울산, 창원, 여수, 진주, 전주, 춘천,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청소년 에이즈 예방법 및 건강한 성 가치관을 교육하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으며, 그러나 일부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협은 캐나다 현지 국회의원들과 감염내과 의료인, HIV 감염 및 가족과 함께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 디셈버 퍼스트를 캐나다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역시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소속 서정숙 의원시 공동주관으로 대구광역시 약사회와 대구 마약퇴치 운동본부 광주 청소년 보호연맹이 주최하고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회 23개 단체와 협력하여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 및 대구광역시 약사회관에서 디셈버 퍼스트를 개최,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한 다른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에도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성병과 에이즈 실태 그리고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질병관리본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계획서 등을 토대로 에이즈의 원인과 실태를 객관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기록한 공익성 전단을 발행하고 성병 예방 공익성 홍보물을 제작해 각각 학교와 보건소, 종교시설, 시민단체, 기업 등에 무료로 꾸준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22,22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HIV, 에이즈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HIV, 에이즈 관련 감염 확진 실태와 감염 경로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서 절반 이상이 몰랐다고 답했으며, 특히 전체 응답자 중 70.1%가 HIV, 에이즈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HIV, 에이즈 인식 실태조사 보고서는 한가협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자료 또한 메모로 게시되어 있어 손쉽게 연락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교, 교육청, 종교시설, 기업 등의 교육사업을 전개, 올바른 예방법 전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창간된 매거진 월간 한가협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가족을 지표해 나가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를 5년째 꾸준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가협은 국회의원회관 교육회의실에서 낙과 합법화의 문제점 등의 신명 존중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토론을 개최, 1,2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신명 존중 윤리관이 국민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에 이어 심장이 뛰는 하트비트의 의미를 담은 12주 태양유형 심포미의 국내 제조와 생산 현대 축제거리에서 심포미 모형을 대표하고 알리는 웨이폼이라는 생명주의 운동도 실천 발전시켰습니다. 한가협과 남가주 다음 세대 세우기가 공동 주최하고 미국 최대 생명주의 운동단체인 세이브 더 스트레스와 채널과 협력하여 국제 생명주의 운동의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을 진행하였습니다. HIV, 에이즈 감염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 상담과 재정 후원을 통한 감염인 가족의 오픈로드가 되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가을에는 HIV, 에이즈 감염인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회복함, HIV, 에이즈 극복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따뜻한 공간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HIV, 에이즈 실태 정보를 분석하고 민간단체와 직접 연동해 전문 인력을 교류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과 가정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을 향상하는 주인공은 바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과 가정이 세상을 밝히는 참된 희망이 됩니다. 그 눈부신 불을 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정말 필요한 일, 중요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단체가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어서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까 영상 보셨지만 코로나 전에는 완전히 그 450명 그 대명당을 항상 꽉꽉 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이제 방역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격탄으로 사랑의 저금통이 덜 거쳐요. 예. 그래서 오신 분들은 사랑의 저금통 꼭 빈 것을 가져가 우리 사랑의 저금통 빈 거 있어요, 국장님? 예. 그거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가져오신 분들 있으면 지금 내셔도 됩니다. 하실 것 같아요. 멀리서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 사랑의 저금통은, 예, 모두, 예, 전달이 됩니다. 선생님에게. 예. 먼저 사진 잘 보이고요. 네, 글자가 앞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글자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전이 이렇게 보이게. 동전이 두 개 더 있고, 동전이 있어서 동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동전도 있습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네. 없어요. 자, 보시고요. 찍겠습니다. 자, 사진 준비 하시고요. 이렇게 손 이렇게. 네. 자, 앞으로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앞쪽으로 보시고요. 손만 드리겠습니다. 눈 앞쪽으로. 네. 네. 자,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앞쪽으로 보시고, 얼굴을 앞쪽으로. 네.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이 사업, 한국가족보건협회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참 감사한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이신데요. 네, 서정숙 의원님 앞으로 모셔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대표님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기아께서는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으로서 국내 청소년 HIV,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네, 잠시 두 분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필요하신 언론사 기자님들 촬영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자리에서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다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서 이것도 다 펼칠까요? 그리고 우리 스텝들은 카메라 뒤쪽은 일어서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뒤쪽은 일어서시고 중앙톤 나와주셔도 되고요. 중앙톤 나와주시고 예, 우리 스텝진들도 그래서 일렬로 쫙 서시면 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살짝 자리에서 이 표면만 이렇게 지그자그로 예, 지그자그로 앞에서 예, 좋아요. 자리 오케이 좋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 뒤쪽은 좀 열어주시고요. 나오면 이쪽 대각선으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좋습니다. 가운데로 서 계시고. 뒤쪽 분에 서 계시고. 기자님들 괜찮, 예, 구도 좋습니다. 자,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청 에이즈로부터 지켜내자!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에이즈로부터 지켜내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내비만 와서 먼저 찍고 다 같이 내비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자, 위로 올라가시고요. 내리는 이영선 되겠습니다. 네. 남자. 아, 좋습니다. 예. 가슴만 내리겠습니다. 가슴, 됐어. 네, 됐어. 약간만 올려주세요. 아니, 거기 내리고, 옆에는 내리고. 네, 됐습니다. 자. 네, 기자님들이 오케이 해야 돼요. 스마트폰 나와주세요. 네, 스마트폰 손 내려주시고요. 네, 카메라 기자 동영상도 필요하나요? 구호를 외치면 될까요? 아니면 네, 보고 해주세요. 예, 제가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부터 에이즈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에이즈로부터 지켜내자. 예, 됐나? 예, 그럼 이번에는 가운데 서시고 의자 안고 이렇게 다 나오셔서 한번 찍겠습니다. 의자도 나오시겠어요? 의자. 나와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밖에 계시는 스태프분들도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스태프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이것 때문에 왔어요. 잘해야지만 더 성공합니다. 맨 뒤에는 만세를 위로 들고, 머리 위로, 맨 위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얼굴은, 눈은 보여야 돼요. 좋습니다. 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자, 조용한 그냥 사진 촬영으로.
자, 9번번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에이즈로부터 지켜내자! 동영아 괜찮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자 합니다. 자, 갑니다. 그럴까요? 그거 안 했구나. 자, 이제 화이팅 하겠습니다. 디셈버 퍼스트 화이팅! 디셈버 퍼스트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하고, 대한민국 아까 했던 거 그걸로 갈게요. 화이팅 한 번입니다. 디셈버 퍼스트 화이팅!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에이즈로부터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서 2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를. 네, 한국가족보건협회 윤정배 이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정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포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분들 앞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황송하고 예, 좀 분에 넘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 한국가족보건협회 이사를 맡고 있고요. 한 줄만 적었는데 약사님이 뭐 프로필 더 적으라 해서 적을 게 없어서 이렇게 적었는데 예, 이 글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2018년 12년에 걸쳐서 에이즈 환자 이제 10대와 그리고 20대에 걸쳐서 이제 걸린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일반적인 이성애자들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다수가 동성애거나 양성애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 경향이 더 큰 것을 보는데요. 92.9% 거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렇게 에이즈가 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대에도 사실은 이미 10대 걸린 걸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이때부터 동성애를 접하다가 20대 걸린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국회의원 두 분께서 여러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80%가 넘는 대부분 아이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에이즈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혈액에서 그 HIV 바이러스의 농도가 0에 가깝게 나오기도 한답니다. 저 HIV에 검출되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혈액에는 검출이 되지 않아도 림프 조직 내에서 숨어 들어가서 여전히 복제를 계속한다는 사실이 2013년도쯤부터 논문에 나오기 시작해서 2010년도 또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한계가 이런 단존하는 에이즈 바이러스뿐 아니라 내성이 또 있죠. 모든 약은 대부분 내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좋은데 점차 효력이 떨어지고 나중엔 약을 추가하거나 바꿔야 되는 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거리 간판 광고인데요. 보시면 얼굴은 다 잘생기고 멋져 보이시는 분들이 배만 좀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이즈와 연관된 지나친 벨리팻이 뱃살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나친 뱃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에이즈 약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고 완화시키기 위한 에그리프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광고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5개 광고판에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에이즈 환자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추가적인 약을 먹어야 되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예,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의 한계인 거죠. 예,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전문 용어 하나 오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ART, 예, 안티 리트로바이럴 테라피의 약자입니다. 말은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기 위해 억제제를 먹는 것, 약 먹는 겁니다. 이 기능은요, 에이즈 바이러스의 혈중 농도를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에이즈 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서 여러 장기로 침투되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혈중 에이즈 바이러스 농도를 억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또한 이제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말인데요. 이것은 재작년에 나온 예, 또 최신 논문입니다. 보시면 약간 복잡한데요. During Antiretroviral Therapy, ART죠, 그죠? 예. ART 동안에, 즉 약을 먹는 동안에도 바이러스는 림프노드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림을 보고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프리 ART는 약을 먹기 전이죠. 그리고 온 ART는 약을 먹은 이후입니다. 약 먹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막 하면서 막 퍼져나가는데 약을 먹으면 그게 딱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요건 막아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에는 혈액 가운데는 에이즈 바이러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포들이 자기 복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요, 페리퍼럴 블러드라 그래서 말단 부위에, 끝 부위에 있는 우리가 손 발끝 있잖아요, 그죠? 예, 제일 끝 부분에 있는 그런 혈액을 말하는데, 요 밑에 것은 림프노드. 우리 몸의 순환계는 혈액이 통하고 또 림프가 또 통합니다. 우리 면역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림프절에도 보니까 여전히 바이럴 리플리케이션, 바이러스의 원래적인 자가 증식은 없지만 이미 감염된 세포들이 자가 분열을 하는 걸 통해서 예, 이렇게 계속 에이즈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혈액과 림프절 사이에도 상호 소통이 이루어져서 예, 이것이 이제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초 혈액과 림프절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 청소는 깨끗하게 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이제 돌멩이도 없고 뭐 병도 없어요. 그런데 국도로 가면, 지방도로로 가면, 갓길로 가면, 인도로 가면, 자전거 도로로 가면 거기에는 여전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ART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 증식은 없지만 이 감염된 세포에 자가 증식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말초혈액과 림프절도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저장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실험을 위해서 5명을 13년에 걸쳐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동일하게 나온 결과들이 리저비어가 무슨 뜻이냐면 저장고입니다. 저장고. 예. 창고처럼, 예, 파일 저장하는 창고처럼 바이러스가 일정 부분 림프절이나 말초혈액 부위에 이제 바이러스가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약을 좀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못 먹게 된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내성이 생긴다든지 이유로 다시 에이즈가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흐린 물을 오래 두면 깔아앉아서 윗부분은 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휘저으면 밑에 있는 것들이 확 올라오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ART 기간 중에는 바이러스 복제가 하지만 그 약 먹기 전에 이미 감염된 세포들은 자기 복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예, 약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는 아시겠지만 뭐 다른 바이러스처럼 없어지거나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방이 최선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의 전파 홍보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만 먹으면 된다 그래요. 고혈압이나 뭐 당뇨처럼 만성 질환이고 약만 먹으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판단력도 그렇고 아직 호르몬이나 여러 부분에서 혈기가 안 성황되기 때문에 때로는 강력한 경고가 예,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워도 그 담배값에 아시나요? 예, 담배값에 경고 문구와 사진
예, 그걸 볼 때마다 예방하는 효과가 올라가는 것처럼 에이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졸업하고 왜 치과의사가 됐냐면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의 전자공학과 대학원을 갔습니다. 거기서는 교수님 벤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대학원이면서 회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정말 믿고 신뢰하던 분이 이 돈을 다 들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어요. 대학원생 절반을 내보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학원은요. 그런데 교수님 또 너무 힘드시고 해서 내보내고 제가 이제 그 절반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의 실직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안 잘린 데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수능을 봐서 29살에 이제 치과를 늦은 나이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고시 6년 지나서 이제 치과 국가고시를 준비할 당시에 이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선물 꽤 비싼 걸 사들고 왔습니다. 제가 가니까 좀 경계하시더라고요. 얘가 왜 왔지? 내가 쫓아냈는데.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 전에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예,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전 지금 또 있고, 그리고, 비록 그때, 그리고 교수님의 그 사정을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분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다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떤 승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한 2번 더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저뿐 아니까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대표님도 얼마 전에 수술하셨고 그죠?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예, 뭐 고난이 있고 인생이라는 게 그게 쉽진 않잖아요. 예, 짐이 많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짐들이 그냥 어려움과 고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제 경우처럼 지나고 보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화가 복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더 성숙하게 되고 제가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새로운 더 좋은 길이 열리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에이즈가 걸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에이즈 걸린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50 다 돼가는 어른이고 나름 좀 강해졌고 나름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너무 두려울 것 같았습니다. 예, 어찌할까 몰라할 것 같았고요. 막막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내가 용기를 내서 이것도 어떻게 복이 될 거야. 이걸 지나고 나면 또 더 좋은 게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게 됐을 때 그 애들이 느낄 그 두려움과 막막함은, 정말 어떨까. 예. 그런데 지금처럼 에이즈가 계속 퍼져나가면 어쩌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조카아이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10대, 20대, 30대, 20대 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짐일까 생각하면 먼저 먼저 살았던 인생의 선배고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뒤에 또 하실 분들이 더 생생하고 또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 많이 해주실 텐데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즈 치료제만 믿고 낫고나는 것이 아닌 치료의 한계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예방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인정래 선생님을 이렇게 치과 의사 선생님으로 만들어주신 그 교수님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HIV 감염인 자유포럼 공동대표 안다한님 메시지인데요. 개인 사정으로 포럼에 참여가 힘들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IV 감염인 자유포럼 안다한 대표입니다. HIV 감염인 자유포럼은 HIV와 AIDS의 감염인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아직 백신도 없고 아직 치료제도 없는 이 질병을 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가족보건협회 후원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저는 2018년 에이즈 악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왜 에이즈에 걸려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권유로 지금 상황에서 잘 조언을 해줄 단체가 한국가족에서 협회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통화에서 대표님은 제 상황에 대해 깊게 공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약을 시간 맞추어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생활 습관을 많이 교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하고 있는 에이즈 관련 강의를 들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지방에서 한가합 강의를 듣고 또한 에이즈 관련 객관적인 자료들을 취합하여 보는 과정에서 제가 위험한 성행위, 동성한 성행위로 HIV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린 약 2만여 명의 감염인들은 99%의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양이나 혈액 제재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은 46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분들의 대부분은 남성이며 우리나라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 323쪽에서 말하듯이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전파 경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만 알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를 보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22,000명이 넘는 총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을 보니 여전히 지금 총성인들도 70% 가까이가 에이즈 전파 경로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만 보더라도 그거 치료제 나왔잖아, 그거 이제 약 나왔잖아, 그냥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중 하나라며 라고 말하며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이즈 약을 먹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약도 먹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라는 약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지혈증은 대사질환입니다. 대사질환은 치료를 해야만 하는 에이즈에 관련된 약도 먹지만 에이즈 치료제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또한 고쳐가면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에이즈병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결국 동시에 치료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HIV 감염인으로서 에이즈 환자는 아닙니다만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 질환이 드러나거나 혈중에 CD4 양성 T세포가 2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에이즈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건강 상태를 조금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대표님과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걸린 뒤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젊었을 때 개인적으로 겪었던 많은 아픔들 속에서 잘못된 행위로 이어졌던 것이 동성애라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에이즈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된 것으로 인해 너무 안타깝고 자책감이 들며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분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정확한 에이즈의 전파 경로를 잘 알지 못해 에이즈에 걸리고 고생하는 분들이 없도록 알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것이 국정감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합니다. 그 침묵의 대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와 같이 HIV에 걸린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이 침묵의 대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에이즈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리고 약을 먹는 과정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모든 에이즈 치료비를 나라에서 주지만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해외 사회를 보면 미국처럼 일부 의약품의 약값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기 시작하면 워낙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에이즈로 말미암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 특히 힘써주시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돌봐주시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두 분의 메시지를 듣고 에이즈가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건너지 말라는 것이 아이를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위하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간절한 바람이 드는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따뜻한 숨결 교육연구소 강현진 소장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따뜻한 숨결 교육연구소 강현진 소장입니다. 저는 의료보건인도 아니고 또 제 앞에서 제 뒤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통계나 수치화된 자료 대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쉽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PPT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제 얼굴을 봐주시는데 제가 수줍음이 많습니다. 제 얼굴 말고 잔머리를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왜 이곳까지 걸음하셨나요? 네, 우린 오늘 2021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세미나인 디셈버 퍼스트에 참석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첫 인상이 기억나십니까? 에이즈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대략적으로 처음 알게 된 날 말입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함께 놀던 동네 친구가 또래 친구들을 모아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즈라는 병이 있는데 엄청 무서운 병이래. 동성연애하면 걸리는데 나올 수가 없는 병이래. 불치병이래. 그때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성애라는 말 대신 동성연애라는 말을 사용했었죠.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나올 수가 없다는 말에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고 정확히 에이즈라는 질병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형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래 친구들에게 에이즈에 대해 확실히 각인을 시켜준 그 친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연애하면 큰일 나는 거야. 동성연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큰일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중학교에 진학하고 저는 교과서에서 직접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정보를 만나 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학교에서 에이즈에 대해 배운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혐오와 선입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와 친구들이 배운 것은 경계와 올바른 예방법이었습니다. 대단한 정보도 아니었고 교과서에 실린 기본적인 지식 몇 줄만으로도 필요한 모든 정보와 감염 경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방법을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데요. 매주 한 번 안전이라는 과목의 수업을 주 1회 듣습니다.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방법,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그리고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처럼 흔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치우치거나 혹은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세균으로 인해서 감기나 배탈에 걸릴 수 있다고 배우지만 에이즈라는 병의 감염 경로와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배울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관련한 지식을 배울 수 없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급증하는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의 주요 감염 경로, 특히 10대의 감염률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미리 가르치고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 아이들에게 더욱 가까운 지식은 무엇일까요? 포털과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에이즈는 실제의 모습과 그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정보들만 접한다면 에이즈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저 투약의 번거로움이 수반되는 성인병 정도로 비춰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더 빈번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나 팩트 체크, 신뢰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잘못된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다릅니다. 아직까지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있어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담겨져 있는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이 곧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과 과정에 다시 에이즈에 관한 정확한 메시지나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경고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에이즈에 걸리는 감염 경로로서의 행위들, 그 위험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실에서 만나온 아이들, 더러는 삐딱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해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어떤 아이도 몰랐던 진실 앞에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일지라도 처음 듣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웃어 넘기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제법 진지했고 놀라워했고 또 씁쓸하게도 대부분은 몰랐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보이고 있는지, 왜 가리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을 비롯해서 이미 수많은 지식과 올바른 정보를 듣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더 많은 정보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한국가족보건협회 홈페이지 내에 정말 매우 잘 정리된 자료들이 있으니 얼마든지 가셔서 지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묻어두기 아까운 실질적인 자료와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장성이 없는 지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메시지에 몇 명의 아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목전에서 방향을 바꿀지,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바꾼 한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전하는 그 크고 작은 목소리에는 반드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접하게 되는 것, 어른으로서 먼저 배우고 깨어난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과 생명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 확장성이 있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소장님의 진심 어린 메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소미래연구소 이현마 소장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소미래연구소 소장 이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PPT를 내라고 해서 열심히 머리를 짜서 냈는데, 네, 강현준 소장님 배신입니다. 네, PPT 제가 여기 있군요. 네, 근데 이렇게 억지로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로 결정하고 제가 무엇을 가장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였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 정말 예쁘게 입고 오고 싶었는데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제 뱃살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주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요.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단시간에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시간에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을 성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덜어는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주로 교육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그중 성적인 문제로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놀랄 때가 있는데요. 뜻밖에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에이즈 실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더라고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특이하게도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세계 에이즈 감염인은 23%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46%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의 증가는 우려스러울 정도인데요. 2018년도 코호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 중 10대 후반은 92.9%가 동성간 성행위로 걸렸고 이성간 성행위로 걸린 퍼센트는 7.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직접 감염내과 의료진들이 낸 통계였고요. 2018년도에 발표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통계를 우리의 청소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것은 우리나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 그리고 우리나라 에이즈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관리사업 평가서 등에 모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0년도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22,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성교육 시간에 받지 못했다는 아이들이 무려 70%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청소년 에이즈의 증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10대 청소년들이 국내 HIV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실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에이즈를 방어할 수 있는 작은 정보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종종 에이즈에 대해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 치료하게 나았대요. 약 먹으면 당뇨병처럼 만성질환 같은 거래요. 2020년도 에이즈 신규 감염 데이터가 나왔죠. 85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신규 감염자를 누적시키면 넘어가야 되죠. 19,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감염인이 14,538명이라고 합니다. HIV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5,000명이라는 뜻이죠. 2만 명 중에 5,000명이면 4분의 1이죠. 감염자의 4분의 1이 벌써 죽었는데 이 질병을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09년도 논문에 HIV 진단받은 사람, 제가 자꾸 늦게 가고 있군요. HIV 진단받은 사람 801명 중에, 아닙니다. 3,369명 중 사망한 사람 980명을 조사했더니 45%가 6개월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논문에서는 HIV 진단받은 사람 801명 중 사망한 사람 71명을 조사했더니 진단받은 후 사망까지 6.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 환자가 평균 70세에서 84세까지 사는 동안 에이즈 환자는 평균 40세에서 59세에 사망했습니다. 마치 치료제가 나와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관리하면서 살면 괜찮은 질병처럼 알리고 가르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4,000명이 넘는 감염자에게 100% 무료로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 에이즈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에게 약값을 무료로 해주어서 질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 달에 적게 60만 원, 100만 원의 약값은 개인에게 정말 너무너무 부담이 크죠.
더군다나 에이즈 환자로 분류된 사람 중에 말기 에이즈 환자의 경우는 치료를 위해서 일반 병실에 입원했을 때 뭐 개인 병실에 간병사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부담 10%, 20% 생긴다는 건 치명적이죠. 이렇게까지 심해지는 걸 늦추고 수명을 그래도 연장시킬 수 있는 약,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 약을 무료로 주려면 신규 감염자를 억제시켜야 합니다. 미국처럼 100만 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면 개인 부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 부담률이 10%, 20%, 30% 생긴다는 건 지금 감염되어 있는 감염자도 그리고 신규로 감염될 사람도 모두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치료제가 개발돼서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인간을 복제하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면역 결핍에 대한 에이즈 완치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많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감염되어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규 감염자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많은 단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안전한 섹스, 콘돔을 이야기해왔죠. 국민의 세금으로 콘돔으로 예방을 하고 제3차,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서 첫 번째 예방법 콘돔인데 이게 실효성을 거두었는가? 신규 감염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첫 번째로 국민 세금? 아니요, 그 이전에 이 피해는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예방해야 기존 감염자들이 지금처럼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콘돔 쓰고 성관계하고 걸리면 빨리 검사해서 약 먹어라. 이게 아니고 에이즈에 안 걸리게 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면역력 높여주는 영양제에 관심이 많아졌죠. 저도 비타민C를 좀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깜빡할 때도 있고요.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비타민이야 뭐 제가 안 먹어도 상관없고 몸에 좋으라고 먹는 것이니 괜찮지만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약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한다? 깜빡하면 안 된다? 얼마나 힘들까요? 감염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감염자를 위한 정책이 뭘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콘돔 쓰세요. 빨리 검사해서 약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HIV에 감염된 사람들이 왜 감염되었는지 통계에 나와 있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더 이상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 업무가 마비되면서 서초구 등 여러 구에서 에이즈 인명검사 자체를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즉, 올해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 다소 감소한 것처럼 통계가 나온 이유는 에이즈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대로 에이즈 검사를 했다면 엄청나게 거의 2,000명 가까이 육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교육 강사로서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 관련성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은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성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에이즈로부터 예방하고 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게 성교육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성교육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차곡차곡 행해졌길래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이 에이즈라는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지요. 지금 성교육 시간은 인간의 중요한 권리, 생명권, 건강권에 관련된 것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성관계, 잠시만요. 오히려 위험한 성행위에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있고 또 그런 것마저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 콘돔만 잘 쓰면 다 무해한 것처럼 합의만 했다면 다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서도 성병은 퍼지고 에이즈는 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가역과 뜻을 같이 하는 성교육 강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에이즈의 현실을 알리고 교육합니다. H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증상, 감염 경로, 그리고 함께 보셨던 국가에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함께 봅니다.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눈빛으로 말해줍니다. 선생님, 그래요?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동성 간의 연애를 하는 다른 친구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 친구가 이런 수업을 듣고 옆반으로 달려가서 친구 등짝을 딱 스매싱 하면서 야,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대 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강사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시간의 교육으로 단시간에 모든 것을 확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반응을 보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이지만 아이들을 만나고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교육 현장에 있는 많은 성교육 강사님들이 이걸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가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육이라는 것은 성교육 강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하는 것이고 양육자, 교육자, 국가가 함께 나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에이즈 예방 교육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더욱 애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디셈버 퍼스트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같이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통해서 더욱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법인 중에서 유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이즈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콘돔 찬양일색으로 끝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달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강사로서 이 자리를 빌어 디셈버 퍼스트를 응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보건인이자 학교 성교육 현장에 출동하시는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신 내용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단지 감염인들에게 약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방이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똑똑히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에이즈가 소멸되는 날을 참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님의 인사와 협회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한국가족보건협회 임원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가족보건협회 스태프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이렇게 모였을 때 실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안 궁금하신가요? 네, 안 궁금해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분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박경희 매거진 담당 국장님께서는 일이 있으셔서 오늘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얼굴도 있다 하실 거예요. 제일 끝에서부터 일단 먼저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가족보건협회를 설립하고 저기서 갈까요? 여기서 해야 되네요. 소리가 좋다. 예. 이제 한국가족보건협회를 설립하고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가 지금 어디 있나? 저희 그러면은 손성직 국장님부터 시작해서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하고 계신 지금 직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을 맡고 있는 손성기 교육국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와 응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가 심한가 봅니다. 90도로 세웠어야 되는. 네.
네, 저는 허성경 지인이고요.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열심히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전국적으로 오셨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지 주인입니다. 에일의 마카데미로 감사합니다. 에일의 마카데미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적인 부분도 많이 채우고 제가 강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강사분들의 추천으로 제가 협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하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족보건협회의 빛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현 강사입니다. 네, 먼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부터 디셈버 퍼스트가 국회에서 바톤 전달식으로 출발을 해서 16년도에 10회가 대구시 약사회관에서 2016년 10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2017년 이렇게 대구랑 서울에서 하다가 오늘 서울에서 했는데 그 현장에서 늘 함께 계셨던 우리 박은희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오늘 와주셨는데요. 김수영 대표님, 이미영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받으신 것 안에 보면 월간 한가엽 매거진 책 보셨죠? 그 매거진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박광희 국장입니다. 네, 많이 알려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매거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공식적인 2021년 세계 에이즈의 날 디셈버 퍼스트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